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 배신했다며 강경투쟁의 뜻을 모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후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수적 열세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독재를 성토했습니다. 방탄국회 의회대국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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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2시간 넘는 의원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진은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게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소취소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차 원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후반기 입법과제를 점검합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더 강경한 투쟁을 외친 국민의힘은 방법론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국회 활동을 앞두고 워크숍을 연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립니다. 상임위원장 11명 단독 선출 강행으로 1차 원구성을 완료한 만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과 상임위별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연으로 문을 열고요. 신임 한성수 국무총리도 참석해 집권 2년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댑니다.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한 일정표대로 입법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며 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로서 효능감을 국민께 안겨드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불참속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에 돌입했고요. 당도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의원 워크숍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당권 주자들도 참석하는데 3자 대면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이 돼선 안 되지 않겠냐,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오늘 외교 안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요?
네, 초선 중심으로 의원 총선택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부에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이어진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에 그야말로 결기 어린 표정입니다. 일부 중진에선 현실론도 제기하지만요.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시 나머지 원구성 협상에 돌아간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상정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게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친 이유입니다. 당 아침 원내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의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 결집용이라며 사법대란의 책임은 법사위를 독차지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고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국면에서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자칫 존재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게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와 징계 문제로 내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곧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정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독재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죠? 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먼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가 문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상황과 무관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출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국민의힘 없이 법사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간사만 선임하고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내 갈등 상황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죠. 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의원은 충청권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하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도 호남을 찾았는데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든 단체인 5월 어머니 집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모교인 연세대 동문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전당대회 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견제는 이어졌는데요. 전국 순회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나온 건데 전준희는 일단 기존 결정대로 추진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다툼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된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당내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나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공개회의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심각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서는 징계 국면을 놓고 의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반쪽 회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회의를 열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벌써 그 국회가 이제 원구성이 끝나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놓쳤습니다. 과거 지금까지는 뭐 그 여야 합의한다는 이유로
상당히 뭐 몇 개월 그리고 뭐 수개월까지 미뤄져서 이게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러한 뭐 법안들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한 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 상임위를 많이 독식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외통위, 국토위 그리고 산자위 같은 중요 경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야당한테 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원구성하는데 보이콧하는 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약간 배신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야당도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법안들 함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의총장 뒤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이 이렇게 띄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원장을 야당, 그러니까 국회 내 야당이죠. 국회 내 야당에 넘겨주는 것은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화합을 말씀하셨고 이 법사위원장을 국회 내 2당이 맡았던 관례는 17대 국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17대 국회는 2004년에 시작이 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누구냐,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17대 국회 당시에 정착되었던 관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법안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금 말한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게 대체 어떻게 민생입법인가요? 최근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관련해서도 보안수사를 통해서 여러 혐의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그 고 김창민 감독 그분 관련해서도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 혐의자들의 그 혐의를 바꿨던 겁니다. 피의자들의 혐의를 바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을 챙긴다라고 한다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정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국회 내 2당에게 주어진 그 견제의 힘, 그것은 민주당도 과거에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18대 국회죠.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여권, 보수 진영의 의석을 합치면 거의 200석에 육박을 했어요. 민주당은 81석밖에 가져가지 못한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했었던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한테 국회 내 2당, 국회 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었고 당시 한나라당도 결국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었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결과가 결국에 국회 폭주, 입법 폭거에 대한 국민의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연달아 벌어졌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일방 통행,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한 국회 내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되돌아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례를 깬 게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건 민생 법안이 아니라 결국 공소취소 특검 때문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관례를 이야기하는데 예전의 관례대로라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도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이제 뭐 맡겠다고 하지만 민생 경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다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나눠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느새부터인지 그냥 모든 법안을 다 같이 그냥 아예 발목 잡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안도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걸면은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뭐 국정이나 아니면 법과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국민의힘이 그냥 다 정치적으로 다
다 한꺼번에 그냥 한 솥에 담아가지고 전부 다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그 우주개발산업진흥법 이런 것들 여야가 상임위 때 다 합의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관례, 국민의힘이 먼저 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줬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법안들 지금 또 뭐 호남에 이제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반도체 법안들도 국민의힘이 지금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고 상임위에서는 다 찬성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또 그 본회의에서 다 반대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이제 뭐 민주주의 뭐 원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불가피하게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